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21세기인 현재의 전장에서 사용되는 전투기와 공격기들은 모두가 엄청난 속도의 비행 성능과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많은 기체들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든 하지 않든 음속을 돌파하는 고성능 항공기들이며 공중전 상황에서의 위협과 지상의 방공체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 비행 속도는 필수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더더욱 빠른 비행 속도가 전장에서 중요시 되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최대 속력이 고작 시속 800km 정도인 오래된 공격기가 아직도 퇴역하지 않고 2040년까지 더 운용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기체를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파일럿들이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들이 실전에서 보여준 성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가는 지금의 전장에서 A-10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오직 미군만이 사용 가능한 A-10은 미합 중국 공군의 공격기이자 근접 항공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된 최초의 기체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적군이 보유한 위험 대상을 근거리에서 공격하고 아군의 지상 병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격기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무렵 초음속기의 위력이 높게 평가받던 환경에서 나온 공격기들 중에는 지상군과 함께 발맞춰 느린 속도로 오랫동안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생소한 환경에서의 전쟁은 미군에게 새로운 근접 항공 지원 공격기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쌩 하고 지나가는 기존의 전투기들은 방어력이 약해 가벼운 피탄을 당해도 추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지상군이 찍어준 표적을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타격하기 어려워 위치를 놓치기 쉽상이었는데요. 미국은 베트남전을 치르며 지대공 미사일이 난무하고 방공 자산들이 하늘을 뒤덮었던 베트남 상공에서 수많은 조종사를 1년 뼈아픈 경험을 교훈 삼아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적의 방공체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지역에서 교전 중인 아군 지상 병력에게 지원 요청을 받으면 빠르게 날아가 적의 기갑 전력을 격파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공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다가 피탄을 당해도 생존성을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입 비용이 싸고 정비 소요가 간단하며 재출격 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적으로 붙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차기 공격 시험기, 줄여서 AX 사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결과 탄생한 미 공군의 A-10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활약한 전투기이자 공격기인 P-47 썬더볼트에서 따왔고, 그래서 A-10 썬더볼트2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홍멧돼지를 꼭 닮아 있어서 보통 홍멧돼지를 일컫는 말인 워트호그 또는 줄여서 호그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30mm 기관포가 아래 툭 튀어나와 있는 것이 홍멧돼지의 코 부분을 닮은 것 같기도 하죠. 아직 공격 헬기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절 A-10 썬더볼트2가 드디어 완성되었지만 실전 배치된 1970년대까지도 이 기체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비행 속도는 느린데 값싸게 만드느라고 레이더는커녕 레이저 목표 지시기도 없는 이 기체는 사실상 2차 대전 당시에 쓰던 공격기보다 덩치가 더 크고 무장 탑재량이 많다는 것 빼고는 그닥 나아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의 전장에 적합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고 막상 실전에 A-10이 투입되자 무시무시한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A-10은 무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채공 시간이 1시간 이상이나 되었고 막강한 무장을 쏟아부으며 상당한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1991년부터 A-10은 걸프전에서 총 8,100소티를 소화하며 작전 성공률 95.7%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래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돌풍이 부는 환경에서 다른 기체들은 잔고장률이 높았지만 A-10은 이런 환경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았습니다. A-10은 사막의 폭풍 작전 기간 동안 총 987대의 전차, 926문의 야포, 501대의 장갑차, 1106대의 트럭, 112개의 군사시설, 96개의 레이더를 격파했을 뿐만 아니라 공대공 미사일로 2대 헬기를 격추하고 51문의 고사포 및 지상에 주기 상태였던 10대의 전투기를 격파했습니다. A-10은 특히 재무장과 재출격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1일 3소티에서 4소티까지 소화해가며 치명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A-10은 일반적인 현대 전투기의 경우 한 방이라도 피격당하면 그대로 추락하는 57mm 대공포탄을 4발까지 직격으로 맞고도 무사히 귀환하는 무지막지한 생존성을 보여주었는데요.
걸프전 당시 미 공군이 사용했던 매버릭 미사일의 90%가 A-10이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A-10은 이처럼 우려를 뒤집고 압도적인 실전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미군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격기가 되었습니다. A-10은 이후에도 2001년 항구적 자유작전, 2002년 아나콘다 작전,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 등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A-10은 어떤 설계를 가지고 있길래 이 같은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A-10은 무엇보다 생존성에 그 목적을 둔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부터 티타늄을 사용했고 티타늄 욕조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38mm의 두꺼운 티타늄 장갑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는데요. 항상 피격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비행 통제 체계도 이중 중복 설계가 되었고 물리적으로 두 시스템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했기 때문에 기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압계통의 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까지도 말이죠. A-10의 조종석은 시계 범위를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캐노피가 특징입니다. 전방은 20도, 측면 방향은 40도 이상의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A-10은 지상 공격이 주 목적인 만큼 탑재 중량이 아주 큰 편입니다. A-10에는 미사일과 같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총 11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체 아래에는 3개, 좌우 날개에는 4개의 하드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A-10의 상징이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자비하게 탱크들의 뚜껑을 따버리고 뒤이어서 부욱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GAU-8 어벤져 30mm 우라늄 기관포인데요. 어벤져 30mm 기관포는 탄약이 걸리는 현상 없이 분당 2100발에서 4200발이나 되는 총알을 쏟아부을 수 있었고 기존 근접 항공 지원 기체들에 탑재되어 온 기관포에 비해서 화력이 3배에 달했습니다. 7연장 회전식 기관포인데다가 사격 속도가 4000rpm에 달하는 만큼 다른 기체들의 기관포에 비해서 발사 속도는 2배나 빠르고 사거리 또한 2배에 달했습니다. 어벤져 기관포는 유압식으로 작동하는데 장전 드럼 하나에는 총알이 1174발 탑재되며 약 17초간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어벤져 기관포의 장점은 뛰어난 정확도인데 약 1.5km 거리에서 10m 지름 안의 표적을 80% 비율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기관포는 두 종류의 탄약을 표적의 종류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차와 같은 단단한 표적의 제거를 위해서는 PGU-14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하고 트럭처럼 말랑말랑한 표적에 쏠 때는 PGU-13 일반탄을 사용합니다. A-10은 일반적으로 엔진을 동체 안에 내장시키는 다른 기체들과 달리 2개의 엔진이 별도로 튀어나와 주날개 위쪽에 커다랗게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엔진을 최대한 동체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해 연료 탱크와 분리시킬 수 있었으며 덕분에 피격될 시 연료 탱크에까지 불이 옮겨붙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개의 엔진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엔진이 피격되거나 파손되더라도 나머지 엔진에까지 화재가 나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엔진을 외부에 달게 되면서 동체 내부에는 물리적인 탑재 공간이 더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고요. 엔진 정비를 위해서 엔진을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데 A-10의 엔진 설치에는 약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비의 편의성은 그만큼 더 많은 출격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더 많은 화력을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퍼부을 수 있는 장점으로 연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A-10에는 총 4개의 연료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는 좌우 날개에 각각 1개씩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2개의 엔진 사이에 병렬로 내장되어 있는데요. 각 연료 탱크는 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충제로 둘러싸여 있으며 만약 엔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단 연료 탱크를 차단한 뒤 내장 소화기로 소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도 수습이 되지 않는다면 엔진을 동체에서 아예 떼어내버림으로써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A-10은 피격되거나 고장난 상태에서 착륙하게 될 상황을 감안해 랜딩 기어가 접힌 상태에서도 바퀴가 일부 돌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A-10 같은 공격기는 느린 속도가 오히려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장점이었기 때문에 고속 비행이나 음속 돌파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 때문에 기류의 흐름과 같은 요소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고 동체의 재료는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대한 복합 재료보다는 병합금을 사용했습니다. A-10은 오랫동안 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해왔지만 이제는 개발된 지 오래돼서 낡은 만큼 유지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전장 상황에는 점차 맞지 않는 기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2000년대 초 들어서 A-10은 퇴역할 예정이었으나 성능 개량 사업을 거쳐 수명을 연장하고 2005년에는 보잉사와 계약을 통해 대대적인 개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전 기체의 기고를 보강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 교전 능력 증가 사업에 들어가 화력 통제 장치, 전자전 대응 장치, 조종석 디스플레이, 스마트 폭탄 투발 능력, 조종관 개량, 라이트닝 스나이퍼 표적 획득 코드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개량을 통해 A-10A로 불리던 기종들은 A-10C라는 새로운 제식 명칭을 부여받았고, 아직도 후속 기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A-10 모듈을 2028년에 퇴역시키고 합동 공격기 사업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가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A-10의 강력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F-35가 대체할 수 있는지 계속 논란이 되어오고 있고,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비싸고 정비도 복잡한 F-35B가 A-10을 대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F-35B가 결국 충분한 일당 소티를 소화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자 A-10의 후계자 자리는 F-35B가 아닌 MQ-9 리퍼 무인기로 대체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고요. A-10의 근접 항공 지원 임무는 무인기나 정밀 유도 무기 등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는 듯 했지만, 아직도 A-10은 퇴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부는 2015년 8월 A-10의 대체 기종을 개발하고 A-10은 향후 지역안정작전 등의 저강도 전투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요. A-10이 계속해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나라에서 계속 개발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과 기갑부대 등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2021년 미 공군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르면 A-10C가 결국 2040년대까지 계속 운용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운용되는 280여 대 중 일부는 퇴역시키고 240대 정도의 수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강력한 생존성과 튼튼한 장갑을 갖춘 A-10이지만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는 갈수록 더욱 위협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활약은 이제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적의 방공시설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여러 곳에서 A-10은 비정규 작전 지원에 중점을 더 맞추어 운영된다면 아직도 활용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때는 A-10의 대체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ATX 사업이 발주되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A-10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성능이나 비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만큼 훌륭한 공격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만큼 A-10 썬더볼트2 또한 미국이 만들어낸 최고의 명품 무기 중 하나가 아닐까요? 트랜스포머나 맨 오브 스틸,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램페이지 등의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 공격기의 팬이 되었는데 좀 더 오랫동안 이 기체를 볼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